헤드폰. 모니터 스탠드보다 싸다. 앗 헤드폰. 바퀴보다 싸다. 앗 핸드폰. 헤드폰보다 싸다. 아! 이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이스빈입니다. 루머로만 존재했던 2020년 애플의 마지막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간 무선 이어폰 시장을 뒤흔든 에어팟 시리즈의 신작. 오늘은 애플 에어팟 맥스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무선 이어폰 시리즈와는 또 다른 장르 헤드폰 시리즈로 출시했습니다. 이미 이 시장은 소니와 보스가 엄청 재미를 보고 있는 시장인데 거기에 애플이 뛰어든 것이죠. 에어팟 맥스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진짜 광고 영상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가격을 보기 전까진 말이죠. 디자인은 우리가 많이 보던 소니나 보스와는 살짝 다른 새로운 장르의 헤드폰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고급 헤드폰의 느낌이 나면서도 캐주얼이 가미된 느낌이랄까? 두 이어컵을 연결해주는 헤드밴드의 상단부는 통기성이 뛰어난 니트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헤드폰에서 이 위쪽 헤드밴드 상단부가 꽤 중요한데 이유라면 머리에 착용했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니도 마크3에서 마크4로 오면서 정말 눈으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살짝 변경되었는데 실제 착용감은 꽤 많이 달랐습니다. 이어컵 그리고 헤드밴드가 연결되는 부분은 텔레스코핑 암을 통해 길이가 조절되는 방식이고 이어컵은 알루미늄 소재로 매끈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비추를 봐도 애플이라면 이어컵 부분에 애플 로고를 큼지막하게 박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디서는 애플 로고를 헤드폰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죠. 그리고 나머지 소재는 애플이 좋아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습니다. 유닛 안쪽부는 특수 제작된 메쉬 직물 소재, 메모리 폼 소재의 이어 쿠션이 있는데 애플이라면 이것을 아주 잘 만들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메모리 폼 소재라고 가정한다면 장점이라면 착용했을 때 엄청 편한 착용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점이라면 땀으로부터 냄새가 배기거나 이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나 보스나 많은 헤드폰들은 이쪽에 인조 가죽이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어 쿠션은 자석 방식으로 쉽게 탈부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애플워치에서 볼 수 있는 용도가 오른쪽 이어컵에 들어갔고 이 용도를 통해 볼륨, 이전 곡, 다음 곡, 실이나 여러가지의 전환이 가능하고 옆에 있는 다른 버튼은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허용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폰 시장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노이즈 캔슬링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하이파이 오디오와 업계 최고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들어봐야 알겠죠. 각각의 이어컵에 애플의 H1 칩이 탑재되어 있고 애플이 직접 설계한 40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오, 애플답지 않게 스마트 케이스가 기본 제공이네. 배터리는 최대 20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광학, 위치,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케이스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폰을 케이스에 넣었을 때 초절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색상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스카이 블루, 핑크, 그린 5가지로 출시했고 사실 디자인은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는 실물을 봐야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71만 9천원에 출시했어요. 이미 소니 헤드폰이 아마 40만원 중반대로 출시해서 이것도 좋기는 하지만 꽤 비싸다고 하는데 일단 가격이 큰 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신제품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기대되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운드 퀄리티. 과연 70만원만큼의 돈값을 할까? 애플은 하이파이 오디오, 왜곡 없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동안 에어팟의 성량을 봤을 때 소니나 보스같이 뭔가 이제 양념이 가미된 그러한 소리를 지향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추구하는데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특히 튜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은 볼륨을 크게 높였을 때 소리의 왜곡이 좀 있는 편이지만 애플은 고주파 왜곡 1% 미만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튜닝은 꽤 잘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점이라면 하이파이를 지향하고 가격도 결코 저렴하진 않는데 이게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기 때문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아직까지 직접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성능, 프로세싱 성능으로만 따졌을 때 에어팟의 경우 초당 200회 정도의 프로세싱인데 소니의 1000X 마크4에 들어간 QN1 칩은 초당 약 700회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의외로 이 프로세싱 능력만 본다면 소니의 노캔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았지만 노이즈 캔슬링에서 중요한 마이크의 개수도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오히려 마이크의 개수는 에어팟 맥스의 경우 외부에서 6개의 마이크로 주변의 소음을 감지하고 2개의 내양 마이크
마이크로 내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추가로 노캔용은 아니지만 한 개의 음성 인식을 위한 마이크가 또 있습니다. 이에 비해 소니는 총 5개의 마이크를 사용했어요. 과연 이 프로세싱 능력이 중요할지 마이크의 개수가 중요할지 이것도 들어봐야 알겠죠. 애플은 메쉬 소재를 여기저기 적용하고 착용감이 좋다고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물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무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어팟 맥스는 384.8g, 소니는 254g으로 무게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보통 헤드폰에서 무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면 이렇게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아웃도어 용도로 좀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얘도 오랫동안 착용하면 무게감이 꽤 느껴지는데 에어팟 맥스의 무게는 이건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라이트닝 포트에 대한 사용입니다. 원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진가가 발휘되는 부분은 비행기를 탔을 때예요. 소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기내에서 쓸 수 있는 어댑터 그리고 3.5mm 케이블도 기본으로 제공해주지만 애플은 기본 제공은커녕 라이트닝 포트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라이트닝 투 3.5mm 케이블을 구입한다면 45,000원을 주고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돼요. 아니 3.5mm를 빼려면 적어도 범용성이 좋은 타입C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어 쿠션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착용감은 인조 가죽보다는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더 자주 갈아줘야 한다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찾아보니 이어커버 쿠션도 85,000원으로 따로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하이엔드 헤드폰의 이어컷과 비교했을 때는 결코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색상별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헤드폰의 색상이랑 이어커버 쿠션의 색상을 조합해서 쓰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애플에서 강조한 적응형 EQ는 중저음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준다고 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공간 음향은 사실 에어팟에서 이 기능이 처음 적용되었을 때 막 신기하다 했지만 결국 이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에어팟 맥스라고 뭐 다를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멀티 포인트, 이것도 뭐 애플 기기에서 사용한다면 연동성은 좋겠지만 다른 제품에서 사용했을 때 멀티 포인트가 아마도 없겠죠. 그렇다면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때 이 제한된 부분 어쩌면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출시된 에어팟 맥스를 보면 일반 소비자보다는 프로 시장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단순 가격만 보자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 헤드폰이지만 맥 프로처럼 전문가용, 프로용 시장은 소비층이 달라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궁금한 건 애플이 이 제품을 가격 대비 얼마나 잘 만들었냐, 고급 헤드폰 시장을 잡을 수 있냐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에어팟 맥스가 가격 대비 그만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소니의 전X 마크4가 더 잘 팔릴 것 같고, 만약 가격 대비 훌륭한 소리를 들려준다면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가성비의 제품이 될 것입니다. 매니아층에서는 진짜 수백만원 하는 장비들도 많이 구입을 하고, 특히 고가 오디오 쪽은 조금의 차이라도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수입업자가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에어팟 맥스가 진짜 잘 나온다면 그분들의 수요층을 많이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 가격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게 에어팟 맥스인 것 같은데, 에어팟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싼 무선 이어폰이냐 이러한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중화가 된 것처럼 과연 에어팟 맥스는 제2의 에어팟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홈팟과 같은 제품이 될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만약 에어팟 맥스가 성공한다? 바로 내년에 삼성에서 새로운 노이즈 캔슬링 버전의 헤드폰을 출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열받는 건 에어팟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성비는 그래도 괜찮게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는 점이에요.